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Coin Nomad.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오늘은 게임스탑 주식 때문에 다우 증시가 2% 하락하였죠. 그래서 공매도 후유증 때문에 다우가 3만 선이 깨지고 게임스탑 폭탄 돌리기 아직 안 끝났다. 이런 뉴스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띄워놓은 거는 어떻게 기관과 개미들이 싸우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게임스탑. 너희가 주가를 떨어뜨려도 나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한 이 사람은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의 투자자 커뮤니티의 월스트리트 배츠입니다. WSB라고 불리는데 월가의 헤지펀드사 해서 이 개인들이 모여서 주식을 집중 매수시켜서 주가를 올린 것입니다. 이 멜빈 캐피털은 게임스탑이 하락할 것이다 라고 베팅하면서 공매도를 나섰는데 WSB 월스트리트 배츠가 온라인을 통해서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하자 주가를 오늘도 다시 68% 급등시켜서 개미가 거대 헤지펀드를 굴복시킨 첫 사건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일론 머스크까지 끼어들었죠.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거는 주식이 아니라 코인이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임스탑과 관련된 이 주식이 하루 만에 다시 또 반등을 했는데 로빈후드에서 매매에 제한을 했습니다. 매도만 허용하고 매수를 안 하게 했던 거에 대해서 또 다시 개미들이 분노를 해서 다시 매수하게 됐는데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로빈후드 조사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소들도 SEC에서 규제의 칼날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런 길을 벌였냐? 그는 10대 시절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후유증과 함께 보냈다고 합니다. 2008년도 얘기죠. 다행히 집을 잃지는 않았지만 부모님이 수입이 줄어들면서 팬케이크, 분유를 먹으면서 버텼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집을 잃은 사람들은 더 힘든 상황을 겪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친구들은 케찹으로 만든 토마토 스프를 먹으면서 지냈다. 특히 멜빈 캐피탈은 자신이 가장 혐오했던 모든 것을 상징한다고 해서 이 멜빈 캐피탈이 공매도를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로 주식을 사는 거에 집중을 했다. 그러면서 이 월스트리트 벳은 자기 매달 내는 집세까지 포함해서 게임스탑 주식을 사면서 자기를 힘들게 만든 이 헤지펀드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 일생의 단 한 번의 기회라고 생각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게임스탑 주식을 사라고 호소했습니다. 즉 게임스탑에 대한 것은 월스트리트에 대한 분노가 있었죠. 게임스탑은 주식을 보면은 20-30불 하던 주식이 350불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게 된 거죠. 플레어 파이낸싱에서 한번 하겠습니다. 플레어 네트워크에서는 FSS를 통해서 현재까지 가장 평판이 좋은 일부 블록체인과 원활한 상호 운영성을 제공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F라는 것을 어저께도 공부했습니다. FSS는 F로 시작되는 자산입니다. 플레어에서 제공하는 자산. 이 자산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 있나? 다치코인이 있고 라이트코인이 있고 XRP가 있죠. 그리고 스파크 토큰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DeFi의 진정한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치 생태계를 플레어 넷 안에서 만들고 있다. 플레어 파이낸싱에서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이건 비추루에서 플레어 스파크 토큰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00원, 250원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데 이번에 또 새롭게 갈라 게임스가 비추루에 통해서 상장이 됐습니다. 플레어 네트워크 안에서 구동되는 갈라 게임스. 자, 플레어 네트워크가 갈라 게임스를 출시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갈라 게임스를 추가했다. 그리고 플레어 사용자가 경쟁 업체 및 특별 보상을 포함함으로써 갈라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공개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 NFT가
플레어 블록체인 상에서 만들어지고 교환되는 것을 볼 수 있는 3자 파트너십에 들어갔다. 그래서 XRP로 갈라를 살 수가 있습니다. 비추루에서. 잠시 비추루를 보겠습니다. 비추루의 오늘 라이징 마켓 가장 핫한 게 갈라입니다. 갈라가 BTC로도 살 수 있고 USDT로 살 수 있고, 오늘은 갈라가 오늘 하루 150%가 상승했네요. 비추루에서는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구동되는 모든 코인들을 사고 팔 수 있다. 갈라 게임은 플레어 게임의 시작이다. 플레어 생태계 안에서 할 수 있는 게임의 시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FT라는 게 무엇이냐? NFT는 어떤 고유한 것을 나타내는 특수한 유형의 암호화 토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호 교환은 불가능하는데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그리고 본질적으로 네트워크 또는 유틸리티 토큰과 대조가 된다. 디지털 아트, 디지털 수집, 게임과 같은 고유한 디지털 항목에서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에 유용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플레어 네트워크 상에서 갈라 게임은 어떤 것인가? 스마트 계약 플랫폼 안에서 신속하고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이다. 엔진 코인도 그 일본에서 허가를 받아서 코인으로서 거래가 되기 시작하였다. 아베 프로토콜 안에서 엔진 코인이 쓰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갈라 게임은 출시한 지 첫 번째 게임인 타운스타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게 농사 시뮬레이션으로서 매주 열리는 대회에 나가기 위해 농사를 짓는 게임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라 게임즈의 CEO이자 진가의 공동 창업자인 에릭 슈어마이어는 갈라 게임즈가 플레어에서 통합될 계획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NFT 토큰에 대해서 아까 설명했던 게 나와 있고요. 갈라 게임즈 노드가 이코시스템에서 어떻게 작동되는가, 갈라 게임즈가 나왔습니다. 갈라 게임즈도 이코시스템으로서 플레어 네트워크 생태계 안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다. 데일리 하들,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에 대한 언급을 하자마자 비트코인이 10%에서 20% 이제 상승하였죠. 꼭 그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상승한 건 아니라 일봉이랑 주봉을 보시면은 지지선을 반등 삼아서 반등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언급을 하였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 트위터 후에 비트코인 상승을 촉발했다. 도지코인 광풍, 플레어 네트워크에 도지코인이 포함됐지만 또 도지코인에 대한 언급을 일론 머스크가 했습니다. 몇 달에 한 번씩 도지코인 사야 한다, 도지코인 좋다, 막 이런 말을 계속했는데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이 미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이퍼 인플레이션급으로 온다. 근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비트코인뿐이 없다. 이런 말을 일론 머스크가 2주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론 머스크가 해시태그로 비트코인을 언급하자마자 올라갔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2018년에도 크립토커런시가 사기라 할지라도 이더리움은 사야 한다, 이런 식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타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은 꼭 필요한 수단이다. 금을 투자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넣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둘씩 비트코인을 배척했던 사람도 빗맥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스텔라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데이비드 모아델이라는 에디터가 스텔라는 어떤 것이고 리플은 어떤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 송금에서 국경을 초월한 화폐로 빛날 것이다. 암호화폐 중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사람들은 집중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은 스텔라 루멘은 괜찮은 코인이다. 그리고 스텔라 루멘을 알게 된다면은 이 특이한 암호화폐 코인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텔라 루멘, XLM은 사람들의 통화가 될 것이다. 개인 송금을 하는 사람들의 통화가 될 것이라고 하고, 스텔라 XLM을 구입하고 나면은 실제로 오랜 기간 동안 보유하기를 원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XLM의 다양한 가격 움직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플과 스텔라의 차이점은 XLM은 개인 송금용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XRP는 기관용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프레지던트 바이든's 파이낸셜 팀이라고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재무팀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규제를 명확히 할 거라고 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확고한 규제 틀을 지금 찾고 있다. 전 세계 각국 정부는 비트코인이 통화인지, 거래가 가능한 상품인지, 주식인지, 옵션인지, 증권인지, 무엇인지 자체적인 새로운 자산 등급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그 점이 파악된다면은 이더리움, 테더, 리플, 카다노 이런 모든 코인에 대한 똑같은 질문을 던져야 될 것이다. 어떤 거는 통화이고 어떤 건 상품이고 어떤 건 증권이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적법성, 과세, 거래 규칙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래서 저도 생각합니다.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변동성만 많지 한없이 올라가지도 않고 한없이 내려가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계 암호화폐 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까다로운 암호화폐 시장을 서둘러 명확히 해야 할 금융 리더팀을 꾸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자넷 옐런 차기 미 재무부 장관부터 시작해야 된다. 암호화폐를 비롯한 디지털 자산의 이익과 이들이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할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동시에 우리는 그것들이 테러 자금 조달, 돈 세탁을 촉진하고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과 미국과 국제 금융 시스템의 무결정성을 위협하는 악성 활동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핀센 금융통제국에서 직접 지휘한다고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옐런은 연방제도준비이사회 페드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때 암호화폐의 폐해는 아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규제와 모니터링을 할 프레임이 필요하다라고 그 당시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SEC에 관한 얘기도 있고, 새로운 팀에 기대하는 건 무엇이냐? 합리적인 암호화폐 규제, 자격 증명이 필요하고, 새로운 규정이 항상 핀테크 시장에 좋게, 유리하게 가격 상승만 시키지는 않겠지만 규제 안정이 향후를 위해서, 시장 전체를 위해서는 레귤레이션이 꼭 필요하고, 이거는 좋은 소식이다. 그리고 이 소식은 그레이스킬 비트코인 트러스트에도 좋을 것이고, 마이크로 스트래터지의 펀드 트러스트에도 결국엔 좋을 것이다. 코인 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